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뇌전증인가요라는 주제이고요. 전철에서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쓰러졌었는데 아마 1번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그만큼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신을 이제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 있기 때문에 그 뇌전증 발작과의 이제 주된 감별 중에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고요. 뇌전증과는 달리 뇌전증은 뇌의 이제 전기 신호 이상으로 인해서 의식 소실이나 아니면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이것은 뇌의 전기 신호 이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식 소실이 일어나고 막상 쓰러지고 나서 머리가 이제 바닥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혈류가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회복되는, 앞이 하얗게 변한다는 전형적인 그런 전구 증상이 있고요.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거는 쓰러지고 나서 이제 바로 회복됐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발작과는 달리 의식 소실이 매우 짧아서 보통 뭐 한 10초, 20초, 30초 이내로 되겠고, 쓰러지고 나면 이제 바로 회복이 되는데 오락가락하는 그런 혼란 증상 없이 명료하게 이제 의식이 회복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식은땀을 흘린다거나 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거는 전형적인 경련에서는 잘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경련보다는 실신을 조금 더 시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쓰러질 때 그런 행동이 이제 몸이 뻣뻣해진다던가 이제 떨림이 심하면은 조금 더 이제 뇌전증을 시사하는 소견이지만, 실신 같은 경우에도 뇌혈류 저하로 쓰러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움찔거림이라던가 아니면 몸이 순간적으로 조금 뻣뻣해지는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움직임이 오래 지속되진 않는다. 그리고 쓰러지고 나서 움직임이 생기지, 움직임이 먼저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의식 소실이 되게 되면 그거는 실신보다는 오히려 이제 뇌전증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게 얘기만 들어서는 100% 감별은 안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쓰러진 거는 뇌전증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증상 자체만 가지고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네. 그렇게. 네, 두 번째는 한 번씩 멍해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치매가 아닌가요? 하면서 그 신경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원 당일에는 물을 데우던 중에 멍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손에 화상을 입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있다가 조금 뭐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했고, 하지만 화상을 입을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3일 전쯤에도 음료수를 들고 앉아 있다가 멍해지면서 입을 뭐 쩝쩝거리는 증상이 있었고, 잘 물어보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예전부터 좀 그런 일들이 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고, 그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들이 최근에 더 자주 발생을 해서 병원에 온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멍해지고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기억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이면 치매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한 번씩 멍해졌다가 다시 원래 모습처럼 회복하는 경우,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입맛을 다신다던가 아니면 손을 만지작거린다던가 이런 행동이 동반이 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그 뇌의 이제 안쪽의 측두엽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뇌전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뇌전증 가능성도 있고, 뭐 치매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일 것이고, 또한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상이 생기지만 조금 더 뭐 지속 시간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특히 이제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혈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신장 기능이 뭐 약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저하가 생기는 경우에도 역시 뭐 멍한 모습을 보이거나 기억이 안 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감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한 번씩 가끔씩 멍해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증상이 몇 분 정도 있는 경우에는 뇌전증 가능성이 있겠고, 이런 분들은 뭐 뇌파 검사 등을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뭐 MRI가 뇌파가 다 정상이면 어떡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MRI나 뇌파가 정상이지만 뭐 이런 일들이 뭐 한 수분씩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약물 사용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조금 더 길게 뇌파를
찍어보거나. 촬영을 예. 해보는 것을 고려를 해볼 것 손 선생님 같습니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의심은 되지만 MRI도 정상이고 뇌파도 한 번 찍었을 때 이상이 안 나올 수 있고요. 전 보통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MRI에서 이상이 안 나온다고 병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한 절반 정도에서는 MRI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없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그 병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물 치료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크지 않은 약을 써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볼 수도 임상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환자분처럼 이게 깜빡깜빡하는 경우에는 이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꼭 한번 그 뇌전증 보시는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뇌졸중을 앓았던 손이 이제 뻣뻣해지고 떨려요. 뇌졸중 앓고 나면 이제 보통 이제 뇌하고 팔다리는 이제 반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처럼 이제 왼쪽 뇌에 이제 그 뇌졸중이 있었다, 뇌경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편 오른쪽 손발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뇌졸중 이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뻣뻣해지고 좀 움직임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뇌전증 발작은 이렇게 발작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이 증상이 있다가 괜찮을 땐 또 괜찮은 게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손이 뻣뻣해진다던가 꼬인다던가 이제 떨린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 과거에 뇌졸중, 뇌경색으로 인해서 손상됐던 상처를 받았던 부위에서 잘못된 이제 전기 신호가 나타나면서 나오는 그런 운동 발작일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뇌파 검사라든가 필요하면 이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뇌졸중이랑 뇌전증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질환이긴 하지만 역학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뇌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앓았던 분들이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뇌졸중이 있고 그런 이상 운동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뇌전증에 동반이 되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네. 조금 해보시고 주治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 눈에서 불빛이 번쩍거리고 뿌옇게 흐려지고 머리가 아픈 것을 주소로 온 30대 남자분이시고 대부분 이제 시야 번쩍거림이랑 두통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생각해야 될 이제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평소 두통이 없었는데 내원 10일 전부터 왼쪽에 측두 두 정엽 주위에 조이고 쑤시는 양상의 통증이 있었고 통증 강도는 뭐 약을 먹고 싶은 정도로 이제 아프고 짧게는 10분, 길게는 반나절 정도 지속이 되고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호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흔히 편두통에서 보이는 구역이나 구토, 빛, 소리 공포증은 없었습니다. 환자는 두통과 함께 우측 시야에 번쩍거림이 밝은 노란빛으로 약 30초에서 1분간 지속이 되고 두통이 없이 번쩍거림만 발생하는 이제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면 MRI를 찍으시나요? 전형적인 그런 편두통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는 MRI를 찍지는 않는데요. 근데 조금 이제 애매한 경우라던가 아니면 이제 뇌전증 가능성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에는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신경과에 내원을 하시면 이런 병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경련을 꼭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앞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도 후두엽 뒤 뇌의 이제 뒷부분은 시야 증상을 담당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생기는 이상 신호에 의해서 경련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후두엽 뇌전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편두통에 이제 두통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시각 전조 증상을 이제 동반한 조진 편두통의 경우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굉장히 긴 경우, 시야 증상이 1시간 이상이 지속이 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혈관 이제 뒤쪽에 후두엽 부위를 담당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막혔다 뚫리는 경우에 이런 일과성 화열 발작이나 뇌졸중이 생기면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각 전조 증상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에 감별이 필요하겠고
뭔가 뻐쩍거리고 뿌옇게 되는 경우, 실신이 일어나기 전의 증상으로도 이렇게 뭐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질병에 대해서 감별이 필요하겠고, 시각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뇌전증도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뇌전증 환자와 편두통 환자에서 보이는 시각 증상을 조금 구별을 해보면, 일단은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한쪽으로 나타나는 편측성으로 보이지만, 편두통의 경우에는 시야의 중앙에서 주변부로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안 보이는 암점을 이제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감별할 수가 있고, 또한 뇌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색깔이나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에 비해 이제 편두통 환자들은 조금 투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무채색, 회색이나 검정색 이러한 색깔의 시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지속 시간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뇌전증은 뭐 수초에서 뭐 1, 2분 정도 이렇게 지속 시간 조금 더 짧고, 편두통의 경우에는 5분에서 20분,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혈관 이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뭐 1시간 정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맨 위에 적은 것처럼 돌발성 운동유발 이상운동증이라고, 이름은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PKD라고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드문 병이고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상운동이 되겠는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게 이제 위에 적은 것처럼 이제 가만히 있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바뀌어서 이제 움직이려고, 걸으려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기차에 앉아 있다가 이제 내가 내릴 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그렇게 움직일 때, 그런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이상 운동은 보통 근긴장 이상, 뭐 꼬인다던가, 팔이 꼬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떨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무도증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규칙 없이 이렇게 춤추는 듯이 팔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이제 특징적이고요. 그 이상 운동은 보통 이제 수초, 그러니까 뭐 길어야 이제 1분 이내로 이제 짧게 발생하는 게 특징이고, 보통은 이제 뭐 한쪽으로 이제 나타나지만 양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진단에 있어서 이제 그런 뇌전증 발작과도 감별하는 게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면은 사실은 뭐 진단 자체는 뇌전증 발작과 이제 감별이 어렵진 않습니다. 뇌전증에서 이제 사용되는 항경련제의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이 이제 카바마제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뇌전증에서 쓰이는 약 그 용량보다도 훨씬 더 적은 용량, 뭐 한 반알에서도 이제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보통 이제 뭐 성인 되기 전에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빠가 주무시다가 다리를 움찔거려요.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경련 아닌가요? 라고 외래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원래 그냥 모르고 잘 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자녀분이 아버지가 잘 때 다리를 움찔거리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거 경련 아니냐고 하면서 모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움찔거리는 것도 잘 몰랐고, 그것 때문에 뭐 깨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은 뭐 깨거나 불편해하거나 하는 것도 없이 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경련의 가능성은 보다는 더 흔하게는 이렇게 주기 사지 운동증이라고, 수면 중에서 이제 반복되는 다리 운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주기 사지 운동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수면 발작, 잠이 들기 전에 갑자기 움찔하는 그런 양상의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움찔거린다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뭐 물론 이제 뭐 근간대성 경련의 경우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뇌파를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좀 찍으면서 확인을 해서 실제로 이게 경련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때만 움찔거리는 경우에 근가대성 경련의 확률은 아마 굉장히 좀 떨어질 낮죠. 거예요. 네. 일곱 번째는 그 할아버지가 주무시면서 난폭하게 행동하고 욕을 하세요. 그래서 수면 중에 나타나는 그런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우리가 사건 수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면이 크게 나누면은 그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렘이 그 빠른 안구 운동, 자면서 눈이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그 시기를 렘수면이라고 하고, 그게 없는 시기를 이제 비렘수면인데, 어느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상 행동이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할아버지가 주무시면서 난폭하게 행동하고 욕을 하세요. 저거는 아주 특징적으로 밑줄 쳐놓은 그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이제 드문 질환인데요. 나이 드신, 특히 이제 한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에서 더 자주 나타나고, 자면서 저렇게 그 꿈꾸는 내용이 이제 겉으로 이제 표출되는. 근데 꿈도 보통 뭐 싸우거나 뭐 도망치거나 이런 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발길질하고 이제 주먹질하는 그런 이상 행동을 이제 보여주게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이제 소리도 치고 이제 욕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심한 잠꼬대가 이제 동반돼서 나타납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뇌전증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병이고, 특징적으로 그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파 검사가 아니고 그 수면다원 검사, 잘 때 이제 뇌파뿐만이 아니고 그 근전도, 뭐 호흡 등등을 다 보는데, 특징적으로 요 턱 근전도에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렘수면 중에는 정상적으로 그 근육의 긴장도가 이제 최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렘수면 중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요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은 근육의 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게 이제 단순히 수면 질환이 아니고 그 신경퇴행 질환이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전구 단계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킨슨병,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그 병의 어떤 한 그룹의 일부로 이제 전구 단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들이 나중에 지금은 수면 장애만 있지만 한 5년, 10년 지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열의 한 8, 9에서는 말씀드렸던 파킨슨병이라던가 치매 등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퇴행성 질환의 일환으로서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잠을 조금 잔 다음 날은 손이 자꾸 움찔거려 빗질이 힘들어서 온 18세 여자 환자고, 수개월 전부터 깜짝 놀라 있는 것처럼 손을 움찔거리고, 이를 닦다가 움찔거리다가 칫솔을 떨어뜨리거나 머리를 빗다가 빗을 떨어뜨리는 증상으로 왔고, 움찔거림은 잠을 밤에 못 자면 아침에 이제 주로 자주 발생을 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실제로는 뭐 경련 증상이 있고 나서 이런 일들을 물어봤을 때 있었던 이제 환자였습니다. 특징적으로 그 청소년기 근간대 뇌전증의 경우에 잠을 잘 못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물건을 이제 놓치는 그런 정도의 근간대성 경련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에는 뇌파를 찍어서 이제 특징적인 뇌파 소견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약물 유발이나 신장 기능 장애로 생기는 이런 이상들은 뭐 아침에만 보통은 생기지 않겠고, 이런 움찔거리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구별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둘 다 이제 적어봤습니다. 잠을 적게 잔 다음 날 아침인데 이제 18살 뭐 이런 경우에는 경련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랑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